가난 자랑, 싸구려 자랑은 일절 그만둔다. 돈을 많이 갖고 싶다 하면서 사람들은 정반대가 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얻고 있는 수입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통해 돈의 감각을 익히게 되고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돈의 상식도 배우게 된다. 그러는 사이 돈을 많이 탐내는 건 욕심이야 라고 빗장이 채워지기도 했을 것이고 알게 모르게 그 빗장은 단단해졌을 수도 있다. 이 돈에 대한 빗장은 만족할 줄 아는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태로 표면화되기도 한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이지만 풍족해지는 것에 대해 자신의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금전운이 상승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를 낮추며 아니 실은 이거 엄청 싼 거야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굳이 싸구려 자랑을 하는가? 그건 나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는 싼 옷을 입고 있어 라고 인풋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변에서 좋아 보인다고 비싸 보인다고 봐준다면 충분히 좋은 것이다. 칭찬은 칭찬대로 받아들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빗장을 제거하는 습관이 되기도 한다. 어느 한 기업가는 아무리 돈이 없던 시절에도 절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외출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자신을 꾸몄고 친구와 식사를 할 때는 호기롭게 사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저 사람은 돈이 많아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는 수년이 흐른 뒤 억만장자가 되었다. 결코 허세를 부린 게 아니다. 그는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그의 마음대로 현실이 따라왔다. 마인드를 바꾸면 결과도 바뀌는 법이다. 그러니 나는 부자와는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점점 더 부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자. 다시 강조하건대 돈을 부정하는 어떤 말도 피하는 게 상책이다. 나는 돈이 없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현실이 되어버린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다. 그건 정말 맞는 말이다. 내 금전운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돈에 대한 빗장을 걷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나는 돈이 별로 없더라도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아니, 돈이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도 실제로도 행동하려고 했다. 돈과 관련해서 더 이상 부정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평소 자주 내뱉곤 하던 다음과 같은 말들도 완전히 뚝 끊었다. 돈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되지 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와 같은 말들이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정말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돈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고 불안감이 사라지니 적자도 해소되고 마음도 현실도 넉넉해졌다. 내 운수 자체가 바뀐 것만 같았다. 생각을 바꾸기만 해도 돈에 대해 걸어두었던 빗장이 사라진다. 그러면 돈 때문에 얽힌 힘든 일들도 어느덧 나와 멀어진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마음 먹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흔한 말일 테지만 그것이 진실이다.
많은 돈을 하늘의 은행에 맡기고 있다고 상상한다.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돈이 없다는 사실을 끌어당기고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그 두렵고 불안한 현실을 끌어당긴다. 사실 요즘 세상에는 불안한 생각을 조장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널려 있다. 인터넷만 켜도 하루에 수십 번씩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뉴스들이 쏟아진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정말이지 단순해서 자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끌어당긴다. 그러니 부자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전환하자. 수년 전 내 상황은 다른 사람들 눈에 아주 많이 불안해 보였을 것이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갚아야 할 아파트 대출금은 여전히 많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을 이용한 환테크에 실패해서 한 번에 2천만 원이 사라지는 경험도 했다. 예금 잔고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지 않으려 노력했다. 나는 이 세상의 많은 돈들을 내 하늘의 은행에 맡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는 남편이 처음에 받았던 월급의 10배가 넘게 되었다.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은 지극히 단순하다. 내가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돈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돈은 많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믿든 말든 간에 실제로 내 손에 없지만 세상에는 차고 넘칠 정도의 돈이 있다. 분명한 사실이다. 그 차고 넘칠 정도의 돈이 나의 파이프로 연결만 되면 그야말로 돈은 나에게 굴러 들어오게 된다. 돈의 파이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한다. 돈 없어서 못해라고 변명하지 않는다. 내가 코칭을 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맨 처음 해보게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들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다. 자격증 취득, 유학, 해외여행, 옷 쇼핑. 사람들은 목록을 작성해 보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두근거리며 설레는 한편 오히려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에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단정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쩌면 그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의식적이라도 머릿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을 것이다. 나는 그동안 트레이닝이나 자격, 면허 등을 위해 여러 차례 세미나를 수강하면서 꽤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옛날 같았으면 이건 무리야. 그만둬야지 어쩌겠어 했겠지만 지금은 자 그럼 이번 세미나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변통해 볼까 하고 생각했다. 가령 무언가를 배우는데 300만 원이 든다고 해보자. 물론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자. 300만 원? 비싸다. 도식은 더 이상 그리지 않는다. 이제는 300만 원. 어떻게 마련할까다.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라 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일단 300만 원을 한 번에 카드로 결제하고 갚아 나갈까? 300만 원이 모을 때까지 매일 얼마씩의 돈을 저축하기로 정해볼까? 소소한 부업이라도 해서 300만 원을 마련해볼까? 부모님께 빌려볼까? 남편에게 얘기해서 저금한 돈의 일부를 쓸까? 방법이야 찾으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도저도 안 될 때는 하늘에다 대고 나에게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라도 하겠다는 마음이면 된다. 효과도 꽤 있다. 궁하면 통하게 된다. 그런데 300만 원을 들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 수 있다. 장단컨대 무언가를 배워 얻게 된 지식은 당신의 인생에서 분명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 비즈니스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어떤 방향으로든 당신에게 좋은 추진력이 되어줄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그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다. 300만 원의 투자는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보다는 설령 중간에 그만두게 될지라도 일단 시작은 하는 편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후회도 적은 법이니 말이다. 그러니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해 라는 말은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 정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기필코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결국 다시 나를 따라오게 된다. 행동으로든 상상으로든 부자의 자아상을 체감해 본다. 공포증을 극복하려면 공포심과 대담하게 마주해야 한다. 이를테면 비행공포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하는 치료법은 가상 비행을 체험하게 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처음에 환자들은 심박수도 급격히 올라가고 손에 땀이 차면서 공포에 휩싸이지만 매주 체험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서 심박수도 서서히 안정을 찾게 된다. 그러면서 차츰 비행에 대한 공포증이 사라지고 실제로 비행도 가능해지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돈에 대한 감정 역시도 마찬가지다.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단계를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듯 상상했고 또 행동으로 옮겼다. 실제로 체험해 봄으로써 그것이 나한테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만들어 편안함을 느끼게끔 트레이닝을 했다. 예를 들면 돈을 쓰는 일에 대한 죄책감이나 공포심을 없애려고 호텔 라운지에서 한 잔에 15,000원 하는 커피를 사 마시기도 했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점심 메뉴보다 2배 가까이나 비싼 돈을 커피 한 잔에 지불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씩 바꾸었다. 나는 한 잔에 15,000원 하는 커피를 마실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종종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지금은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이 어색하지 않다. 이제는 그곳이 나에게 아주 편안한 장소가 된 것이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이다. 당신도 한번 호텔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실제로 3개월 동안 정말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위화감이 들면서 불안감도 들겠지만 여러 번 되풀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마음도 행동도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다. 스스로 낮게 여겼던 자아상이 한껏 고양되는 것을 느낄 것이고 자신감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이때 3개월 동안 드는 커피 비용은 18만 원이다. 그 이후로는 매주 가지 않아도 3개월 동안 형성된 자아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18만 원으로 자아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꼭 비싼 돈만은 아닐 것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나는 몇 번씩이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생각에 잠기곤 했다. 이 아파트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시면 정말 기분 좋겠지 하며 내가 그곳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했다. 사실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살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다. 대출을 해줄 은행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는 회사를 시작한 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은행에서 수억 원 단위의 대출을 받으려면 회사가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야 가능했다. 하지만 그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상상을 계속하는 동안 여기는 정말 딱 내가 원하던 나의 집이야 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수개월 뒤에는 정말로 우리 집이 되었다. 또 하나 내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예전에 생활이 빠듯했을 때는 지갑에 3만 원 이상은 거의 못 넣고 다녔지만 나는 점차 지갑에 넣고 다니는 현금의 액수를 조금씩 높여갔다.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지갑에는 늘 여유 있게 돈을 넣어 놓기 때문에 어떤 가게에 들어가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거야. 언제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자 오히려 강한 구매 욕구가 사라졌다. 예전 같으면 살 수도 없는데 보고 있으면 되레 부러워지기만 하니 스트레스 쌓여 하면서 마이너스 감정을 실었을 테지만 지금은 집착이 없어져서 심적으로도 풍족한 자아상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원 포인트 레슨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자기 나이의 10분의 1 정도를 지갑에 넣어두라고 하는데 30대라면 30만 원, 40대라면 40만 원, 그 금액의 2배 이상을 넣어보자. 너무 큰 액수라 가슴이 벌렁거리는가? 그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난 이 정도 지니고 다닐 만한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갖는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무언가를 해보면 정말로 자아상이나 마인드가 바뀌게 된다.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리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하는 걸 더 추천한다. 체험을 해보면 상상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많아진다. 체감할 수 있는 일들을 실제로 하다 보면 그에 맞는 주파수를 스스로
발신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도 부자들의 주파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자, 당신은 무엇부터 시작하겠는가?